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아파트 지역은 미래의 달동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많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그래서 2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20년이든 40년이든 그것은 계산해서 손익을 따져보고 할 건데 감가상각 때문에 아파트 한번 지어 놓으면 40년 이상 돌려먹고 나서 재건축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용적률 최대 500% 특별법 발의 요게 문제가 되죠.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이외의 지역을 선정하긴 했지만 아마 앞으로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인구 절벽은 오는데 용적률 계속 올려달라. 계속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건데 요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용적률 500%로 지었을 때, 재건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물론 용적률 500%까지 적용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대부분 350%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350%만 하더라도 굉장히 깝깝합니다. 굉장히 깝깝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상 아파트들 지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 목동, 개포, 수서, 상계, 중계, 고덕, 신내.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기타는 부산, 해운대 등 여러 지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형평성 문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런 지역들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그 특별법 발의를 해서 용적률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 지역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지어버린다.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트가 덩치 큰 빌라촌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이 350%지 깝깝합니다. 앞, 뒤, 전, 후, 좌우 모두 다 350%다 지어 놓으면 엄청나게 깝깝하죠.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은 강을 끼고 있거나 뭐 이런 지역은 400%까지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동 정도 짓는데 용적률 400% 그런데 한쪽이 트여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350%로 짓는데 그 옆 단지도 350%, 그 옆 단지도 350% 이렇게 지어버리면 그 동네는 덩치 큰 빌라촌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대로 해당 지역들 통계발을 해버리면 향후 하급지로 변하게 되는 영순위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안 좋은 동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유령 도시가 될 지역도 아마 생길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번 특별법 적용 대규모 공급 후 주택시장 전반적인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 주택시장 전국적인 대규모 공급 폭탄이 터지는 거죠. 지금 또 공급 폭탄인데 아마 이렇게 특별법 적용해서 개발을 여기저기 하면은 대규모 공급 폭탄이 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공급 폭탄은 고가 전세, 썩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니까 전세 금액이 올라가죠. 고가 전세 곱하기 거의 동일한 또는 약간 늘어난 세대수 그렇게 곱해버리니까 금액상 공급 폭탄이 터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급 폭탄이죠.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특별법 적용 공급 폭탄은 예전과 비슷한 전세 수준으로 대규모 증가된 세대수를 곱해버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공급 폭탄이 되는 겁니다. 금액상 또 공급 폭탄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공급 폭탄이죠. 이 부분을 수조 모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젊은 아파트가 있고 썩은 아파트가 좌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썩은 아파트를 그냥 새로 지었죠. 큰 세대수 증가 없이 새로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세대수 증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되는 특별법 적용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공급폭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재건축은 그래서 왼쪽에 썩은 아파트 요걸 새 아파트로 다시 짓는데 세대수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그것보다도 전세 단가 상승에 의해서 수조가 엄청나게 커지죠. 수조가 커지긴 커지는데 요것은 단가 상승에 의해서 단가 상승으로 수조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지고 있는 공급 폭탄으로 전세가 내려가죠. 물론 금리 인상도 있지만 금리 인상 아니더라도 지금 공급 폭탄이 터져가지고 전세 수준이 내려가는 거죠. 물의 양은 일정한데 수조 크기가 커지니까 물의 높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이제 썩은 아파트 2도 재건축을 한다는 거죠. 정부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썩은 아파트 2를 재건축하면은 요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조 크기가 커지긴 하는데 요것은 세대수 증가에 의한 수조 확장이죠. 그러니까 구축이라도 용적률이 175% 이렇게 쾌적한 아파트였을 때 받는 전세 금액하고 새 아파트긴 하지만 350%, 400% 이런 아파트 전세 비슷할 겁니다. 세대 공급 폭탄도 터져가지고 비슷할 수밖에 없죠. 쾌적한 구축이냐 아니면은 깝깝한 신축이냐. 그래서 단가 상승은 미미하다는 거죠. 단가 상승은 미미하고 인해 전술이죠. 세대수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수조 모형을 키우는 것인데 어쨌든 수조 모형은 커지고 그래서 이것도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전세 수준이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법 적용 지역 주택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갑갑한 동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통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주할 때 깝깝해집니다. 그냥 집에서 창문 밖을 바라만 봐도 깝깝합니다. 거기다가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증대가 없으면 생활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최악입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나면은 새 아파트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준공 후 10년 정도 이후부터는 기피 대상 동네로 변모를 하면서 급속하게 이러한 지역들은 맛이 갈 겁니다. 인구 절벽까지 겹치면서 요것을 방금 말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왼쪽이 일반 재건축, 오른쪽이 특별법 적용 재건축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조 사이즈는 비슷하게 커졌는데 일반 재건축은 500명 거주하는데 전세가 1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특별법 적용 재건축은 1000명이 거주하는데 전세가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서 인구 절벽까지 오면은 물의 양이 더 줄어버리죠. 줄어버리는데 이때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높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적용한 재건축 저기가 딱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역이 거의 대부분 저런 식으로 재건축이 되었다면 동네 전체가 깝깝하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유령 도시가 되는 겁니다. 아예 수조 모형에서 탈락되어서 떨어져 나가버리죠. 저 동네는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특별법 적용하면은 저기에 있는 집주인들은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일단 새 아파트라서 처음에는 전세가 7, 8억 할 겁니다. 인근의 일반 물건 전세가 10억이라면 이렇게 특별법 적용해서 짓더라도 처음에는 새 아파트라서 전세가 7, 8억 할 겁니다. 만약에 비례해서 매매가가 형성된다면 지금 용적률은 그냥 지은 것 대비 거의 더블인데 가격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전세 10억 대비 매매가가 얼마 될 것이고 전세 7, 8억 대비 매매가가 얼마 될 것인데 전세가율이 비슷하다면 일단은 처음에는 집주인들은 이득을 보겠죠. 그러나 분양받는 사람들은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인근 일반 물건 전세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질 겁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최근에 어떤 주택시장의 큰 파동과 같이 어떤 큰 이변이 없으면 물가 상승은 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특별법 적용한 지역의 아파트는 10년 지나면 전세가 6억, 20년 지나면 5억, 30년 지나면 3억, 40년 지나면 빵원이죠. 유령 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깡통 차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역의 아파트 집주인이야 조금 이득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여기도 미분양 터지고 집주인도 좋을 게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준공하면은 약간은 이득을 볼 겁니다. 집주인들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은 맛이 가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인구 절벽까지 지금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해서 용적률 전체적으로 다 높여 놓으면 그 지역은 미래의 유령 도시다. 제 말을 듣고서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요 그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일반 재건축 물건은 500명 거주하고 땅 지분이 세대당 10평이다 라고 한다면 특별법 적용해서 재건축한 아파트는 1000명이 거주하면서 땅 지분이 세대당 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재건축해야 될 시점이 오면은 세대당 10평 요게 재건축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세대당 5평짜리 저게 재건축이 쉽겠습니까? 1000명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일반 재건축은 500명만 이주시키면 됩니다. 당연히 특별법 적용한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의 확실한 똥입니다. 확실한 똥.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오고 그러면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대한민국에 지어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나중에 그냥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철거 들어갈 아파트들이 지금 또 차고 넘치는데 한마디로 일반 재건축 아파트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특별법 적용해서 재건축을 한다. 확실한 미래의 똥이고 이런 지역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특별법 적용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전세든 월세든 새 들어서 거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땅 5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가는 나중에 휴지가 된다. 주식 사서 상장 폐지되면은 그래도 주식은 10배, 20배 뛸 수가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휴지돼도 요것만큼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파트 사면은 돈이 보존된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법 적용 재건축 물건을 분양받고 사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휴지가 되면은 정말 뼈 아플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적용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정말로 임대 수익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파트들은 아예 사면은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표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1기 신도시 기타.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들 잘 보시고 특별법대로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